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예전 찐부자들만 산다, 이젠 찐부자들만 산다. 10억 거래 예산일 된 송도 가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씩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부터 수도권 2차 차전 청약 개시, 분양가 3억에서 6억, 매물이 귀한 명동 중심가 빌딩 등 7건 됐습니다. 상기 신도시 청약 전략, 가성 비론 파주 수원 입지는 성남을 찜하겠다. 내달 3차 사전 청약 하남 교산 과천 주암에 단연 핫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0월 전국 주택 매매 전세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동 2억 넘게 붙었다며 매매받던 임대 아파트가 반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천 아파트 전세가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리모델링하는 고급 아파트 20가구만 분양하는 까닭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국토부의 자격심사 대폭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쭉 봐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는 보시면 오늘 요거 봐볼 건데요. 국토부 이익한수 이재명 폭행에 커지는 시장 우려, 여기에는 가장 또 좀 핵심적인 오늘 뉴스 좀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인이 러시아 왕창 챙기고 있고요. 강북권 빌라 평균 매매 3억 첫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오늘 가장 뉴스 한번 요게 메인으로 나온 거, 매일경제신문에서 집 한 채 분이돼 세금 970만 원 내라고 상속세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산층까지 덮치는 상속세, 부의 대물리 견제주단 빗바래고 살고 있는 한 채도 징벌적 세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6%가 대상입니다. 2040년에 30%까지 늘 것이고요. 기재부 현 세율 건들지 않고 유산 취득세 방식 개편 검토를 하겠다. 자, 상속세 대상 수도권 아파트 봐보시면 2021년, 25년, 23년, 35년, 40년 비중이 쭉쭉쭉쭉쭉쭉 해서 60%까지만 올라가네요. 2040년 되면. 아파트 가격별 상속세 부담입니다. 11억 원이 970만 원, 15억 원이 약 6천만 원 가까이 되고, 20억 원은 1억 2천, 25억 원 2억 1천, 30억에 3억 한 2천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다음에 정부가 걷어가는 상속세 수도 급증하고 있다. 두 자녀를 둔 70대 가정주부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잃고 남편 보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 원 세금을 냈다. 재산이라고는 허름한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재산가액이 11억 원을 넘자 목돈을 마련해 적지 않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뚜렷한 수입처가 없던 A씨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큰 세금까지 물면서 두 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원에 의뢰해 최근 8년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 아파트를 추산한 결과 9년 뒤에는 수도권 아파트의 34.4%가 상속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역별 5분위 아파트 가격 데이터가 있는 최근 8년치 KB 월간 주택가격 통계 결과에 최근 10년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과 가구가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제로 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8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 5분이 약 상위 20% 경우 11%에 달합니다. 10억 원을 초과해 상속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올해 72만 1,693만 가구로 전체 수도권 아파트 575만 600가구의 12.5%에 달합니다. 수도권에서 상속세가 부담가는 2025년 17.9% 오른데 2030년에는 34.4%, 4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세 부담이 가파르고요.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가구는 올해 전체 40%가 다 되고요. 2020년 60% 늘어납니다. 2030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상속세 부담 아파트 비중은 올해 6%, 2025년 8.5%, 2030년 16.3% 올라간 후 2040년에 33%가 불어납니다. 22년 묵은 상속세 제도 개편되지 않으면 그만큼 강범용 국민의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정부도 급증하는 상속세 부담을 의식해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상속 취득 총괄적인 세금을 매기는 정전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으로 국회 조세 소위원회 개편 방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상속 액수가 클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도입하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만큼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유산세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산세보다는 유산 취득세가 더 널리 쓰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8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것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고 정부는 지적적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평구간 세율 조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 세율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율 가평 조정 없이 유산 취득세만 선봐서는 개편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2년 전에 비해 국민 경제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는데 유독 상속세제만 변동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은 경제 성장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 상속세 가평 구간을 안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 상황 한경환 경제정책팀장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감안하며 유산취득세는 조세의 웅능 부담 원칙, 상속 납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측면에서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가평 구간 세율 공제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완전히 세금에 집 한 채뿐인데 970만 원 내라는 것은 이게 그런 것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자들이 증손자까지 내려가면 아마 그 부가 증식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주 다 국가한테 다 몰수당해 버리는 그런 사태의 세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할아버지가 돈을 벌고 그 아들이 부를 또 뭐냐면은 세금을 내고 또 이렇게 늘리고 또 손자 때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또 한 3분의 1이나 냈으면 또 3분의 1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돼야 부가 줄지 않지.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100억 가지고 세금 예를 들어서 30억 내고 70억 가졌는데 또 부를 늘리지 못하고 70억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손자 때 예를 들어서 아들 때 70억에서 또 세금 내고 50억 되고 계속해서 줄면 나중에는 중손자쯤 나오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세금을 아주 과하게 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지금 또 빠른 속도로 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 이런 것 TV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비례해서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 세금도 비례해서 내려야 합리적이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없는 과세 원칙이란 게 나와진 거거든요. 아까 여기서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가장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유가족이 세금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원칙에 맞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세금 체계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또 일시에 너무 많은 세금 그리고 또 상속세도 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헷갈리긴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도리어 상속세가 많고요. 공산주의 국가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을까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러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요 밑에요. 김정은이 있네요. 요 새끼가 쉽게 말하면 가장 제일 부자일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 또 계급적인 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식한테 계속 대물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었지. 중국도 시진핑이가 제일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군 장성, 정치 고위 직원, 행정 고위 관료, 이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 건데 자기 자녀한테
세금을 내고 싶지 않겠죠. 그대로 물려주고 싶겠죠. 그래도 중국도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정의로운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더 정의롭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내고 있네요. 어쨌든 자 이렇습니다. 세금이 좀 합리적으로 개편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